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장기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아직까지는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였던 77만 3천 명을 크게 상회한 86만 1,000명의 발표가 되면서 악화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 20을 상회한 23.1이 발표되며 개선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표는 개선이 되고 어떤 지표는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ECB에 대해서 연설도 있고 또 FOMC의 브레이너드가 연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슈가 시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다양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조금 이쁜 수트를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전에 준비된 얘기가 아니네요. 네, 역시 생방송. 사전에 어떤 아무 얘기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네. 오늘 뭐 세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 오늘 전일 저희가 서경 생방 중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었죠. 네. 오펙 관련해갖고. 사우디 감산 이야기죠. 네, 이제 증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정확하게. 감산 철회 이야기. 네, 증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1시간 동안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직 감산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첫 감산이죠. 오펙이. 첫 감산했을 땐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죠? 계속되는 감산을 하는 이유, 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하시면서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름값이 오르죠. 비록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은 기름값이 자동적으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거 보는 요소도. 근데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뉴스는 시장에 반영이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파헤치면서 네. 과거 오펙에 대한 어떤 감산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이 크루드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은 휘발유라든지 경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체감이 쉬운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어떤 이벤트죠? 뭐 간단합니다. 네. 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제 PD님한테 혼났어요. 너무 길게 하셔서. 길게 갖고 혼났는데, 네. 뭐 간단합니다. 예. 정리만 간단하게 하면은 네. 시황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시황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항상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네. 공부해야지 하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기본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충시킬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샵 네. 뭐였죠? 0082번이요. 자꾸 까먹네요. 샵
0082입니다. 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USB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해서 담겨있는 시황 그리고 그에 대응할 만한 전략들이 담겨있는 USB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해 두시고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 상품을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저희 방송 끝에 발표해 드리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해왕마스터와 방송 외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첫 번째로 오늘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와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골드가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달러 값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골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지금 골드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 0.56% 상승해서 1,78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가 오늘 굉장히 등락이 많은데요. 자, 한 10시까지는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지금은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골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되셨죠? 네, 좀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골드 왜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죠? 뭐 사실 등락은 크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제 저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어제 관망을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아나운서님? 골드 지금, 빼고는 네. 다 매수를 들어주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연휴 전이죠. 연휴 전에부터 이제 하락세가 모멘텀이 아직도 유지 중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채널에 대한 파동이 사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정에 대한 측면으로 이제 이탈 관점에서 매수세를 좀 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전략을 좀 더 내세우고 싶어요. 자, 어제 이어진 차트에서 여러분들 잠깐만 화면 좀 돌려주세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차분하게 풀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일 제가 그었던 채널 파동이죠. 네, 전일 이제 저희가 해외 선물 넘버원을 할 때 단가가 이 자리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였습니다. 전일. 지금 이 파동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2월 9일부터 시작된 파동인데 계속 연결이 된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그러면은 원래 이 채널 구간 안에서는 매도로 보는 게 정답이지만은 지금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부딪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매수도 아닌 매도도 아닌 이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전일 하락세가 이렇게 모멘텀이 나왔는데 또 추가 하방이 이어질 관점이 있냐 이거보다는 이제 제한점이 분명히 그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를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매수를 보기도 어려운 지점이다. 파동이 아직 연결돼 있으니까. 오늘 관점 자체가 지금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 요새 유동성 대비를 했을 때 백틱에 대한 부분은 금방 드러납니다. 이 백틱에 대한 이탈이 나오시 그때부터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아요. 이탈이 나오시. 그러면 조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하방장에 대한 조정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단가상 보게 된다면은 1790.0 여기 이탈이 좀 들어서야 됩니다. 이탈이 1790.0 이 이탈이 들어서야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이 세워진다. 이 부분이 주 포커스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하방장이 굉장히 셌었는데 네네. 이게 좀 한번 숨을 돌릴 때가 됐어요. 예, 그 부분의 의미에서 조정에 대한 의미에서 1790.02 이탈이 들어서면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 점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790.0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매수로 돌아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1790 라인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나요? 네, 지금은 아직은 여유가 있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골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는 네. 전일 어제 뭐 있었죠, 이벤트가? 골드와 관련해서요? 네,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회의록 공개가 아, FOMC 있었죠. 회의록이요? 네, 회의록 공개가 있었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한 건 있는데 어제 코멘트 중에 회의록 내용 중에 공개를 한 거는 뭐였냐면은 페드 의장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시장이 당황하지 않게 FOMC에서 조언을 해줄 것이다. 긴축 정책을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긴축이란 말은요, 이제 돈 푸는 걸 줄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페드에서.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페드랑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돈 줄이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제 기억하실 거예요. 앵커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그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좀 돈을 더 풀 거라는 거. 그러면은 달러가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방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개시점은 언제든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데 어제 회의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였죠. 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네? 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이 약간이나마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채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고 골드는 앞으로 추가적인 더 하방세를 지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제가 오늘 1790.0에 대한 매수를 지향을 하지만은 제가 노란톡이라든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 항상 이제 금은 더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금은 더 내려갈 것이다. 지금 골드가 일분봉으로 보면 1,786달러에서 1,778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분봉으로 보면 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가요? 한번 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채널 구성 안을 벗어나냐가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4일치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4일치가 아니죠. 이제 10일치죠. 10일 전에부터 이어져 온 매도세가 과연 이탈점이 드러나냐, 조정 관점이 좀 드러나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지켜볼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도로 드셨으면은 여기서 먹었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죠? 수익을 내고 싶었으면은 여기서 먹었어야 정상이겠죠. 그죠? 파동이 다 나왔는데.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와갖고 또 이제 추매를 본다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 조정이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단가가 1790.0 이탈이다. 이 부분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서는 FOMC 회의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골드는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좀 보시다가 1790 라인 이탈하면 그때부터 매수 진입 다시 보시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골드 매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일 가격이 아직까지 텍사스 이슈가 있네요. CNBC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혹한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US에 대한 원유 재고가 조금 떨어졌죠. 자, 아직 그 사우디에 대한 이슈가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4월부터 증산을 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크루드 오일 가격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0.67% 상승해서 61.5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오일이 61달러까지 또 쭉 올라와 줬는데 어느 시점에서 진입해보면 좋을까요? 네, 61달러에서 매수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61달러.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단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61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네. 61.63달러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늘 또 찾아올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꽤 많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조정 받을 생각은 없나 봐요, 오일이. 오일이 조정을 받으려면은 네. 어떤 가능성이 시사가 돼야겠죠. 네, 어떤 굉장히 가능성. 가파릅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제가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유가가 심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방송 장중에 기억하시죠? 이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오펙에 대한 증산 얘기가 네. 증산 얘기. 근데 좀 정리를 해보죠. 유가를 증산한다는 거는 가격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증산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격의 하락 요인이죠. 오펙 이제 블룸버그였죠? 블룸버그. 네. CNN인가요? 블룸버그인가요? 최초 이제 나왔던 부분이 어제 감산을 그것까지는 증산을 잘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해외 언론사에서 이제 해외 증시에서 다 갑작스럽게 이제 나와가지고 유가가 61.20에서 이제 59.80까지 급락을 했지만은 제가 매수를 들었어요 어제. 보통 이렇게 매수 안 들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죠? 근데 제가 이제 59.20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거기에 이제 지지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일 오펙에서 나온 내용이요. 이게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좀 찌라시성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가능성. 여러분들 가능성이죠. 그는 오펙이 언급한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단가 보면은 이 모멘텀이 아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단가는 61.00에서 매수를 잡고 다시 한번 이제 또 6.29가 넘어가는 모습을 한 번 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근데 오늘 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왔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네, WTI 그냥 기름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기름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펙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오펙이 지금 감산을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오펙이 사우디가 이제 자발적 감산을 해갖고 1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3월 말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감산을 또 잘 지키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역사를 한번 지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수아나운서님한테. 네. 유가 감산이요, 언제 처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굉장히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훨씬 후죠. 훨씬 후인가요? 잘 네. 모르겠는데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산을 시작한 지가?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에 했어요, 말에. 여러분들. 2016년 말에. 자, 여기 보시면은 2016년 말에 오펙과 러시아 비오펙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근데 이제 감산에 대한 의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전 상황이. 오펙은 이제 산유국이죠.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일이라는 어떤 이제 미국에서 셰일이 좀 개발되기 전에 2014년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유가가 100만 배럴을 도달을 했었는데 갑자기 셰일 붐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엄청났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TV 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영방송을 틀면요.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셰일 붐. 미국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이렇게 탄생을 많이 했다. 왜냐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기름을 셰일에서 이제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 많은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생긴 거죠. 내가 농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몇십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셰일이 있대. 벼락부자 되는 거야. 그런 벼락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셰일이 개발됨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급량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되니까 한없이 떨어집니다. 한 1년 동안. 와,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갔었어요. 과거에. 엄청났죠. 근데 산유국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산유국들이죠. 예. 이제 중동 지역을 오펙이라고 좀 칭하고 플러스 이제 비오펙이라고 러시아하고 일부 이제 나라를 취하는데 오펙의 대표적인 나라는 사우디고 이제 비오펙은 러시아가 좀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합의를 해요. 근데 이전에 뭐였냐면은 원래 셰일 개발되기 전에 20달러 이전에 2015년도에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감산 합의를 좀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오펙이라는 단체가 너무 많은 국가고 자기 주장이 센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6년도에 첫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왜냐? 그러면은 앵커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산의 의도는 뭘까요?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죠. 가격을 왜 올릴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너무 내려가면 이 산유국들에 좀 피해가 가니까 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단합이죠.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네. 이거죠. 사실 이제 공급은 언제든지 가능한 나라인데, 그죠? 이제 그렇죠. 순익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게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감산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의도는 뭐냐? 미국 셰일에 대비해 갖고 자발적 감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미국과 경쟁하겠다. 이 의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산하면 무조건 유가가 오르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감산하면은 그리고 이제 몇 차례나 감산을 해요. 16년도부터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지속적인 감산에 대한 정책은요, 유가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아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할 때는 감산 어떤 일정이 딱 담겨 있으면은 그 일정에 대해서 감산을 한다고 해갖고 유가가 팍 폭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 여러분들 3월에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포인트가.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면 돌릴게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좀 조정하느라 2016년도 이제 유가 차트를 좀 볼 건데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자, 좀 길어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정확하게 2016년도 이제 11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전 상황이 뭐였냐면은 정확하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최초 1차 감산이에요, 1차 감산. 1차. 이전 상황이 뭐냐면 분위기를 캐치를 해야 돼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었어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오펙 회의가 딱 열리고 갑자기 이제 얘기가 터지는 거예요. 오펙 감산 결정.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예상 못 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여러분 시장 볼 때는요. 이 기대치랑 분위기를 잘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요. 2차 감산을 해요. 2차 감산. 한 6개월 있다가. 근데 똑같은 감산인데 발표 뜨자마자 하락합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똑같은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1차 감산 때는 오르고 2차 감산 때는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 펼쳐졌어요. 재밌죠? 이 두 차이가 뭐냐면요. 이 발표 전에 이때에 대한 기대치예요. 기대치. 2차 감산 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2차로 감산을 할 거라는 게 대다수의 지배적인 시장에 대한 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산 직전 1개월 동안 끌어올렸다가 감산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실제로 감산치가 하면 시장이 이미 반영이 가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황이에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와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보여요. 시장은 선반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황을 매일 체크하면서 어떤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가끔 그래요. 누가 이제 차트에서 보면 답이 다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가가 터졌던 거는 뭐였어요? 이 전까지요. 감산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나 감산 안 해. 하고서 그다음에 나온 말이 감산 안 해가 아니라 야, 우리 증산할 거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유가가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트레이딩 안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왜냐면은 매도를 감산 안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는 작년이죠. 작년 이제 4월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 번복할 텐데? 이거 그대로 할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럼 이거 번복하고 내용이 한번 뒤집히면은 그때 매수를 보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번복이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증산한다고 터지니까 마이너스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물을 인수하는 거예요. 이번 월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졌냐면은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각종 이제 공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터지니까 이걸 제발 가져가 달래요.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현상이 펼쳐졌던 거죠. 맞아요. 한동안.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거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저장고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데마다 돈을 엄청나게 들려요. 여러분들. 누구도 피해가는 거죠. 누구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번복이 일어나죠, 사실. 우리 그냥 감산 유지할게. 왜냐면은 오펙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유가가 이게 계속 유지되면요. 이거는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서 감산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감산을 유지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가가 막 오른다고 해갖고 중동이 좋을까요? 오펙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마진율이 너무 올라가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오히려 이제 셰일, 미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미국 좋은 것만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펙 회의에서 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게 뭐죠? 오펙 회의 일정은 언제 나올까요? 이거죠. 여러분들. 오펙 회의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이트는 오펙 공식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3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3월 4일. 3월 4일. 자, 유가가 지금 62달러 올라왔다는 거는 사우디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증산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사실. 증산은. 그러면은 시장 다수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은 감산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외신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저는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봐요.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도에 대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증산을 좀 스탑하는, 지금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하고 있죠. 자발적 감산을 좀 스탑하는 그런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증산은 전 무리라고 봐요. 증산은.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왜 올라가냐면은 오펙이 일단 분위기가 감산을 멈출 거라는 분위기는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발표가 뜬다면은 매도세로 쭉 내려올 가능성이 한 번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뜻이냐? 유가가 조만간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레인지 구간으로 이제 50달러까지는 하락폭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상승분에 대한 조정 반영이기 때문에 50 레인지를 한번 구성할 가능성은 높다. 이겁니다. 어쩌면 50 더 밑에 45달러, 40달러까지도 한번 하방폭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을 좀 시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펙 감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유가를 거래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가 굉장히 반복됐었어요. 뭐였냐면 유가 시황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우디 감산 가지고 이거 계속 얘기하기도 웃기고, 그리고 지금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 자체가 이제 텍사스 이제 유가 공급 시설에 대한 한파로 인해서 공급 시설에 대한 어떤 가동률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앵커님 오늘 오실 때 좀 추웠나요? 오늘까지도 좀 춥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이제 날씨가 한국 날씨는 풀린다고. 이제 좀 풀린다고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네. 뭐 미국도 이제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다시 원유 생산이 원활해진다. 원급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해결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날씨 그러면 영향이면. 날씨에 대한 영향은요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해요. 네. 사실 게다가 지금 막 11월이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라도 봄나들이 한번 가야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은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좀 더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나온 유가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요? 공급 시설, 유가 공급 시설에 대한 이제 한파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텍사스주 지금 자막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겁니다. 날씨는 다시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조만간 유가 고점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채널 파동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은
유가를 어디서 고점이 형성될지 그 가능성 어딘지 보는 구간은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73% 하락, 나스닥이 0.1% 하락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아직까지는 계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0.7% 하락해서 3,9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1.15%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3,542.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61.4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7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도 강보합권입니다. 1.208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에 대해서는 선물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장 전에 자리값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선물 차트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크게 하락폭을 키워갔죠. 지금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1%대 하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미증시 오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제 제한점이 사실 굉장히 오. 밑바닥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네. 전일 차트 지금 1분봉 보고 계시지만은 네네. 사실 이제 개장 전부터 하락세가 좀 셌어요. 네, 개장 전부터. 이제 개장 이후에는 네. 반등 구간을 올릴 수 있지만은 이 하락폭이 장중 오늘 새벽 시간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양봉 그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올 것 같으세요? 전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장 때는 좀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네. 그리고 하방폭을 좀 더 키웠었죠, 사실. 그럼 이 다음 봉에서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 봉이요? 네. 1분 봉 다음 봉이요? 네. 네, 저는 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맞춰주시면 안 맞출 수는 되나요? 없어요. 네, 지금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까지 반등 오고 네. 내려갈 것인지. 저는 저는 그거 이 1분 봉을요. 네. 다음 음봉, 연봉이 뭐가 나오냐. 음. 이거는 저는 능력 받기예요. 음봉이 얘기드릴게요. 나왔네요. 지금 네. 음봉이 떴는데 음봉이라고 찍었으면 제가 또 우리 회왕님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네. 지금 장중 이게 1분봉 차트로 봐갖고 지금 박스로 보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개장 전에 하방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조금 그러면은 줄여보시면 지금 지금 9시 반부터 개장하고 나서 네네. 그럼 반등폭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 오늘 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중요한 이제 지지라인이 밀렸다는 점에서 오늘 새벽 시간 내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지선이 얼마였죠? 그거는 이제 60분봉 보면서 이따 좀 평가를 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어. 사실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차트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개장 후 상황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함께 뜬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크게 상회하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월마트 주식이 조금 약하다 이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이번 주에 3%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빅테크 그러니까 공룡 IT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들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을 하시다가 관망을 네. 들어주셨는데 왜 웃음이 터지신 거죠? 이제 단가를 못 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네. 나스닥이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제가 사실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어려우면 안 봐요. 어려우면. 근데 나스닥이 조금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단가가 이상적이지 못하고 지금 채널 음. 파동에 대한 구성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네. 생방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자리값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공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60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일 제가요, 여러분들, 방송할 때 얘기 드린 게요. 지금 이 채널에 대한 구성에 대한 유효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당일 매수를 보실 분들은요. 13,550에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제 방송에서. 여기 이 지지예요. 이 지지가 유효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그리고 매수세로 올라갔죠. 그죠? 그럼 이게 뚫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재반등에 대한 구조. 여기서 이제 이탈선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나볼릭에 대한 좀 구성이 달라진다면은 매수세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지금 그대로 이탈 나왔다는 거는 오늘 이 파나볼릭에 대한 매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자, 60분봉 크게 본다면요. 크게 본다면 이게 엄청난 하락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최근 상승에 대한 비율을 3개월 동안 측정을 한다면은 이 상승분 대비해 갖고 이 정도 수급 내려온 겁니다. 보이시죠? 그죠? 근데 다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매도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가가. 자, 채널 파동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 갖고 채널 파동을 그어 본다면은 형성돼 있는 라인이 이 정도 파동이 예상돼 있죠. 이 정도 파동. 만약에 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구성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일하게 보이는 자리가 13,590포인트 자리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매매를 하겠다. 가장 짧은 손절로 매도 위치 값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매도 보실 분들은. 오늘 완전하게 차트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하게 차트 플레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 값을요. 오늘 당일 저점 이탈, 13,520포인트 이탈점 위치 값으로 잡고 들이대야 됩니다. 그럼 손익비 구성 한번 보죠. 매도 여기서 갔다. 그죠? 익절 여기서 이상해서 본다. 손절은 이런 구간입니다. 자, 진입 라인, 익절 라인, 손절 라인. 손익비가 구성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자리를 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가장 저항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13,590포인트에서 매도 한 차례 볼 수 있고 손절은 13,610포인트. 이 정도 위치선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전일 60분봉에 대한 이 이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 유지하되 T차트 구성에서 가장 손절이 짧은 구간 이런 자리를 캐치하자. 이게 집중 요소예요. 개장 전에 이미 파동 자체가 매도세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조정 반등 한 차례 폭을 보일 가능성 높으나 60분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채널 유지 가능성이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 이 점만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채널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 와중에서 13,590 라인에서 매도를 들어가 보시면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손절 라인은 13,610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상품을 알아봤는데요.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왕 마스터의 시사 그리고 시황에 가득가득 담긴 그 USB를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 두시고 내용에다가는 넘버원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발송해 드리니까 개별 연락 드릴 겁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또 커피 쿠폰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에 어떤 분들이 커피 쿠폰 가져가실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가 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을 조금 꺾이면서 상승을 한 거고 비트코인이
22,640달러까지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로 FX는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유로 FX는 0.29% 상승해서 1.207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 빼고 다 매수네요. 네. 유로는 저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올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관점으로 좀 유지 전략을 계속적으로 내세우는 중인데 전일 이제 유로에 대한 하방폭이 좀 심화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유로가 매수예요. 왜냐? 달러는 앞으로 추가 저점을 기록할 겁니다. 네. 전 이게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당일성으로 봤을 때는 유로를 단기 매수를 보려면은 1.20560 이 자리에서 매수를 보되 단타 차트만 유리하게 좀 보셔야 돼요. 또 추가 단기 고점 갱신 이런 포인트로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이제 달러가 상방을 키웠기 때문에 하방폭을 내려간 거죠. 근데 달러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기조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좀 다소 없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노란통에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로 FX 자리값은 안 주시나요? 1.2600. 1.2600. 00. 네, 매수 관점. 네, 이 자리가 2600 다섯 자리인데 한 자리는 어디 갔나요? 1.20600. 죄송합니다. 빵을 그쵸. 빼먹었습니다. 1.20600 달러에서 매수를 볼 수 있다. 달러와 반대로 유로는 지금 저점까지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방 추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자세한 전략을 짧게 들어볼까요? 달러에 대한 이야기요. 달러는 네. 다시 떨어질 것이다. 왜냐? 달러는? 바이든과 네. 파월은 네. 전일 회의록에서 공개됐지만 오늘 이제 앵커님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게 오늘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죠. 이름이 뭐였죠? 브레이너드요.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 여성분이죠. 여성분. 네. 여성분이시죠. 금발 여성분이신데 예, 저 갑자기 이름이 안 났어요. 생각이. 그래서 물어봤는데 금발인 것만 기억나는데 비둘기 기조예요. 비둘기 기조. 원래 과거 때부터 어떤 뭐 옐런을 서포트했던 비둘기 기조이기 때문에 뭐 파월에 대한 부양 의지와 같은 의견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 이사에 대한 발언이 먹힌다면 단기 유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이 유리해 보입니다. 달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내려갈 거고 유로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달러가 내려가는 이유는 이 페드와 연준과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이겠죠.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건 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랑 달러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외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단위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비트코인 달러로 비교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 달러는요 경단위예요. 전체 화폐 가치가 어떻게 조단위랑 비교를 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절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 게 이제 실물 경제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질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자산 버블에 대한 형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동반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거는 다른 금값 뭐 예시로 들어볼게요. 금, 뭐 화폐 등등 비교해 갖고 자산 가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이건 반박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 어마어마한데요. 다른 자산 대비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요. 달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헛웃음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보고 즐기세요. 네. 다른 화폐랑 비교하면서 그걸 가지고 즐기면은 큰 코 다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벌써 1시간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커피 쿠폰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88님 그리고 1002번님 당첨이 되셨으니까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또 USB 당첨자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릴 거니까 꼭 전화 받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양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